지금은 100세 시대. 지금 당신의 몸은 건강하십니까? 백세 시대에 사는 우리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곤소곤 책 읽어주는 여자 수책녀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미리부터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60세를 전후해서 은퇴하게 되면 30년 가량을 이전보다 훨씬 적은 수입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수입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도 길어지면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죠. 이처럼 우리 몸에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요. 100세 건강의 비밀, 근육혁명입니다. 사람마다 다 건강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큰 병이 없으면 건강하다고 말하고 또 누구는 조금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과연 나는 건강한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우리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나의 건강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 바랍니다. 백세 건강의 비밀, 근육혁명. 근육이 빠지면 암보다 무섭다. 하정구, 정규성, 공두환, 김진성, 최문영, 지음. 국일 미디어 편행.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떤 기능이 어떻게 떨어질까요? 젊어서는 막대한 예비 용량을 가진 폐도 나이가 들면서 탄성을 잃어갑니다. 20대부터 60세가 되기까지 매년 1% 정도로 호흡 능력이 줄어들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은 20대 초에 골격이 완전하게 성숙합니다. 30세의 골밀도가 최고가 되었다가 30대 후반이 되면서 1년에 1% 정도로 뼈의 양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맛을 느끼고 구별하는 능력도 20대 초부터 서서히 감소합니다. 30세가 넘으면 소화관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의 양이 줄고 소화하는 능력도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 먹는 양이 줄어들고 조금만 과식을 했다 하면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해가 갈수록 대동맥을 비롯한 여러 굵은 동맥들의 벽에 지방이 축적되어서 혈관이 좁아지고 탄성을 잃게 됩니다. 심장이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온몸에 필요한 양의 혈액이 겨우 공급됩니다. 콩팥의 무게와 부피도 줄어듭니다. 40세가 넘으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매 10년마다 10%씩 감소합니다. 40세부터는 몸의 면역 기능도 줄어듭니다. 백혈구가 암이나 감염성 질환과 싸우는 능력이 이때부터 떨어지게 되죠. 근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40세 이후에 근육의 양은 매 1%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중년일 때보다 근력이 20%가 떨어지고 70세에는 40%가 떨어집니다.
젊어서 근육량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면 매년 1%씩 감소한다고 해도 나이 들어서까지도 웬만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그냥 노화 과정의 하나로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2016년 9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육량의 감소 정도가 심한 상황을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근감소증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거동하기가 불편해지고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성인병이 잘 생기고 치매도 잘 걸립니다. 사망하기 전까지 와병 상태로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죠. 근감소증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하고 힘을 강하게 만드는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근육의 양. 미리미리 근육량을 늘려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육 테크라고 이름을 붙인다 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네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재테크만큼 근육 테크가 중요합니다. 통증을 이겨내는 근육 운동. 왜 통증이 생기는 걸까요? 팔다리, 척추 등이 아픈 이유는 관절에 문제가 생겼거나 관절과 관절 사이의 근육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관절은 인대, 힘줄, 연골, 신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통증 신호가 머리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연골에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염증 물질들이 통증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무리하게 관절을 쓰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관절을 다치게 될 때도 인대나 힘줄이 손상되는데 이러한 손상이 통증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치유하기에 너무 큰 손상을 받거나 손상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어느 한 부위에 충격이 누적되면 치유 능력을 벗어나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근육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의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 많은 힘이 가해지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하지만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로 가해지는 힘이 줄어들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많은데 어깨 관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주사를 맞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어깨를 지탱하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근육에 힘이 없으면 어깨의 관절이 직접적으로 외부의 힘을 다 견뎌내야 하고 그때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는 근육,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근육,
좌우로 회전시키는 근육 등을 꾸준히 단련시켜 주어야 어깨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의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쪼그려 앉는 동작이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에서 시큰하고 무리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허벅지의 근육 힘을 키우면 무릎으로 가는 하중이 줄어들어서 통증을 덜 느끼게 되죠. 근육 운동은 힘줄의 염증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는 외상과염은 팔꿈치 통증의 주범입니다. 손목을 손등 쪽으로 힘껏 젖히는 동작에서 팔꿈치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는 손목 젖힘 근육의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질환입니다. 이 경우에 손목을 젖히는 근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힘줄의 병변이 치유가 되면서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회복하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한다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 세상의 모든 일은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생기고 이로 인해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근육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육 운동만 지나치게 강조하여 집중하면 다른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운동하는 동안에 산소를 소비하여 하는 운동을 말하고 무산소 운동은 산소를 소비하지 않고 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짧은 시간에 최대의 노력을 쏟는 격렬한 운동은 단시간 안에 다량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므로 산소 공급을 통해 지방을 분해하는 느린 경로의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운동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는 저강도 운동은 에너지 사용 속도가 느려서 신체가 산소 공급을 기다리면서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이용하게 되죠. 주로 조깅, 줄넘기, 자전거 타기, 수영, 에어로빅 댄스 등의 운동은 유산소 운동으로 분류되고 역도나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근육 강화 운동은 무산소 운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한 운동에서 무산소나 유산소 한 종류의 에너지 사용 형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기 중에서도 100m 달리기와 같은 전력 질주는 무산소 운동의 비중이 높고 덤벨을 20분 넘게 지속적으로 드는 운동을 한다면 무산소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될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저강도로 시행할 수 있는 운동이 많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은 특별한 능력과 요령이 없더라도 할 수 있으므로 운동 초보자나 고령자가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첫째,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둘째, 당뇨, 비만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셋째, 심폐 능력을 개선할 수 있고, 넷째, 각종 암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란 무엇인가? 최근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서 특별한 병적 문제 없이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 저하되는 근감소증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운동 능력 감소, 보행 기능 감소, 또 낙상 위험 증가와 같은 신체 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 대사기능 장애 및 다양한 만성 질환 등도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나 독립성이 낮아져서 신체 활동의 감소에 따른 여러 질병을 야기하여 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근감소증과 건강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간단하게 약만 먹어도 근력과 근육량이 증가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약은 없습니다. 근감소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올바른 영양 섭취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치료의 핵심축입니다. 근감소증 치료의 핵심은 근력 강화 운동으로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보충 요법은 근력 강화 운동과 함께 근감소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축입니다. 근감소증 치료를 위한 영양 보충 요법의 기본은 근손실을 방지하고 근육량 증대를 위한 적절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일일 단백질 섭취량이 적을수록 근감소증의 유병률이 증가하므로 단백질 섭취는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도움이 됩니다. 동일 무게를 비교할 때 소고기보다 대두의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고 장내 흡수도도 식물성 단백질이 더 높으므로 식물성 단백질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식사를 통해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단백질 파우더 또는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두유, 요거트 등의 음료를 통해 영양 보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가 운동으로 근육 키우기. 하나, 걷기 운동. 걷기 운동은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만으로도 근력을 키우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또 비만도를 낮추어 전신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걷기 운동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장소의 구애를 받거나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많이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여가 운동으로 근육 키우기 2. 자전거 타기로 내 몸 근육 디자인하기. 무릎이나 발목 등이 약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운동이죠. 다만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자전거 타기로 인해 통증, 건염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가 운동으로 근육 키우기 3. 수영으로 전신 근육 키우기.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을 뿐 아니라 주로 물속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물의 저항력이 발생하여 근력을 향상시키기에도 좋은 운동입니다. 여가 운동으로 근육 키우기 넷, 등산으로 튼튼한 다리 근육 완성하기. 일반적으로 평지에서 하는 걷기 운동에 비해서 등산은 경사가 있는 산에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하체 근력 향상에 효과적이죠. 또한 불규칙한 지면의 환경의 삶으로 운동 강도나 에너지 소비가 높은 운동입니다. 균형 유지와 근력 향상에 효과적인 운동이죠. 또한 경사진 산길에서의 등산은 폐와 심장에도 충분한 운동 부하를 주기 때문에 신체의 전반적인 활력을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심폐 능력을 향상시키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좀 있어요. 산행 시에 허리를 숙여 걷게 되면 배낭의 무게 등에 의해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어 요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요통을 줄이고 좀 더 하체나 척추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절하게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100세의 건강의 비밀 근육혁명 중에서 파트 1, 2, 3 그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렸는데요. 파트 4에서는 근육 운동으로 통증 해결하기, 또 파트 5에서는 근육 운동으로 만성 질환 관리하기를 다루고 있어요. 파트 1, 2, 3이 이론과 포괄적인 내용이었다면 파트 4와 파트 5는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 4와 파트 5에서는 그 구체적인 운동 방법이 그림으로도 설명되어 있고요. 또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영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떠한 구체적인 운동이 있는지 소 제목들을 쭉 읽어 드려 볼게요. 파트 4, 근육 운동으로 통증 해결하기. 하나, 뒷목이 당기거나 두통이 있는 분을 위한 근육 운동. 둘, 하루에도 수십 번 어깨를 주무르는 분을 위한 근육 운동. 셋, 운동할 때마다 팔꿈치가 아픈 분을 위한 근육 운동. 넷, 허리 아파서 세수를 못하는 분을 위한 근육 운동. 다섯, 고관절을 두드리는 것이 습관이 된 분을 위한 근육 운동. 여섯, 계단 내려올 때 무릎이 아픈 분을 위한 근육 운동. 일곱, 걸을 때마다 발목 통증이 있는 분을 위한 근육 운동. 파트 5. 근육 운동으로 만성 질환 관리하기. 하나, 만성 질환을 부르는 빌런, 비만 치료를 위한 운동 방법. 둘, 내 몸의 시한폭탄,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근육 운동. 셋, 나도 왕년에는 팔팔했는데 갱년기 극복을 위한 근육 운동. 넷, 내 몸이 속빈 강정, 골다공증 개선을 위한 근육 운동. 다섯, 근육 부자가 진짜 부자, 근감소증 개선을 위한 근육 운동. 지금까지 100세 건강의 비밀 근육혁명, 우리 함께 읽어봤는데요. 내 몸을 살리는 근육 운동으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기로 해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I hope you
don't mind if I say that I love you, 'cause there's so many ways that I want to carve out our names, board a last minute plane, just us two. We can chase the sun as it sets in the mountains, find luck like a bet in Greek fountains, or lay lazy in bed with your head on my chest. I hope you don't mind if I say that I love you. Every day another high do, 'cause you know I do, I do, I do. I hope you can hear every note that my heart sings, like a choir of bells, how they all ring. Oh, can't you tell, neath the timpani swells and heartstrings, there's a place deep in our hearts where it matters. We can stay there forever and after, written in stars right above where we are. I hope you don't mind if I say that I love you. Every day another high do, 'cause you know I do, I do, I do. If I say that I love you, every day another high do, 'cause you know I do, I do, I do.